올해 나이 41살의 박종철 씨.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얼마 전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혼이 할 수가 없다고. 저희 아내랑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저는 호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 2009년 결혼한 박종철 씨. 그런데 그의 혼인 사실은 물론이고 출생 신고를 마친 아이들까지도 모두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부과 하시는 거죠? 예. 종철 씨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직접 발급받아 보기로 했는데요. 검색이 안 되세요, 주민번호. 가족관계, 혼인증명서 뭐 다 발급이 안 되세요. 구청에 한번 전화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주민번호 불러주면 되죠? 네, 어머니도 주민번호 있으시거든요. 550626. 네, 저희 엄마예요. 사라졌다던 종철 씨의 가족관계 정보가 그의 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엔 버젓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조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제 동생이 아닌데 여기 가족이 돼 있어요. 분명 박종철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 그러면은 아내분 맞고? 네. 그럼 이 애기들은 맞아요. 근데 이분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1호잖아요. 네. 얘는 2호예요. 날짜가 아 다르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얘가 가족관계를 띄러 가면 이걸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뛸 때마다 본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종철 씨가 지금껏 사용해온 주민등록번호는 78102호로 시작하는데 이 서류엔 78101호로 시작되는 다른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번호로 여태까지 살았어요. 뭐 고등학교도 나왔고 군대도 갔다 왔고 이 번호로. 근데 이 번호에는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단순히 가족관계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거라면 숫자만 고쳤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안 된대 그게. 이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대. 아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네. 얼핏 보면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정이 절대 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원에 가서 정정신고를 해라. 헌법에서 고쳐줄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등록부는 관할 거주지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법원이란 겁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도 종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졸제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모두 남의 가족이 돼버린 현실. 종철 씨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빠, 유령 아들이 돼버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및 학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할머니가 모두 다 이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등본상에 주민번호가 틀려서 저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현재 큰아이는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할 때도 할머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텐데 만약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이라도 입원하실 때 이 쉽게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받을 사람이 없어요. 얘는 심장병에 당뇨까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막 말을 많이 하다가 뛰다가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떨리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옆에 뭐 주고 막 그러면 막 그 병이 또 악화가 되는 거지. 오래전 남남이 돼 살고 있는 아내와의 법적 관계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본인 자녀 손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등본에 있는 관계들은 사실은 그냥 내가 신고한 대로 하나의 의사를 표시해 준 것뿐이지 실제 이 관계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는 혼인관계, 가족관계 그거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출생과 사망, 혼인 및 가족관계는 오직 가족관계 등록부를 근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망하시는 일단 본인 사망 신고도 안 되시는 거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런 상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도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대부분 다 보험 같은 경우 가입을 하시면 그냥 법정 상속인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지금 신분증 번호로는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종철 씨가 직접 또 다른 박종철 씨를 찾아 나섰는데요. 종철 씨 앞으로 날아왔던 카드 사용 내역 중 유난히 자주 등장했던 업소들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저는 박종철이라고 하고요. 그분도 성함이 박종철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먹은 여기 양순댓국 2호점 맞죠, 여기요? 네. 제 와이프랑 아이들이 다 그분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또 다른 박종철 씨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가 자주 결제되었던 곳. 혹시 여기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근처에 계신 분한테 제 처자식이 다 등록돼 있어요. 꼭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자신의 아들이 돼버린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종철 씨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남자가 아들인 만큼 어머니가 나서면 그의 거주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관계가 이상하게 지금 이중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회를 해보니까 하나가 익산시 웅순면 쪽이고 그리고 하나는 경기 양주 장흥면 쪽이거든요. 제보자 종철 씨의 가족들이 올라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가족관계 등록부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요. 나머지 하나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등록돼 있다는 익산시의 한 면사무소 소재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78101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박종철 씨가 태어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철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박종철 씨라는 사람 찾고 있거든요. 없어요. 이름만 없어요. 78년생 박종철 씨를 안다는 주민들을 찾는 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름이 박종철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장님이시거든요. 박종철이라고. 다행히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제 주민번호거든요. 박종철. 이분도 박종철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와이프, 애들이 다 이분 밑으로 이분으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야. 아이 참. 반장. 지금 진짜 지금 23개보다 우리 협의장부터 살살 물어붙인 게요. 이장님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는데요. 예, 나 당원 이장이요. 아니고 거기 그 동네에 박종철이라고 사는 분 계셔? 아, 이제 그러면 그 동네는 없네. 예, 알았어요. 예. 내가 전화해봐서 확인되면 여기 전화를 주친 게 전화 한번 적어놓고 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40년 전 이 마을에서 태어난 박종철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박종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주민번호가 겹쳐가지고. 어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사를 한번 가보세요. 아, 여기 앞에 지사. 예. 여보세요? 아, 예. 중국 사장님. 사셨다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보자 박종철 씨가 찾던 그 박종철 씨를 정말 찾은 걸까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두무다리라고 저기 있어요. 끝마을. 다들 차 갖고 있었죠? 네. 같이 가봐요. 서울서 살다가 내려왔대요.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박종철 씨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이 집에 이제 어느 집? 여기 박종철이 여기야. 이 집인데 박종철 씨가 실제 여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서 찾아왔어? 박종철이 맞죠? 혹시 박종철 씨 되세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박종철인데 혹시 41살 되세요? 예, 맞습니다. 생일이 10월 15일. 예, 맞습니다. 아, 찾았네. 그토록 만나고 싶던 박종철 씨를 찾았으니 이젠 그를 찾아온 이 기막힌 사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주민번호 확인해 보세요.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집 가족관계 증명서거든요. 예. 이거 혼인증명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 돈이 있다가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보자 종철 씨가 펼친 서류들을 확인한 익산의 박종철 씨는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신 적 없으세요? 예, 없어요. 아, 그래서 모르셨구나. 응. 국민 카드 쓰셨죠? 예, 맞아요. 그게 저한테도 날라왔어요. 카드 내역이.
미치겠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익산의 박종철 씨는 미혼으로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데요. 서로상으로 내 엄마가 아니고 다른 분이 내 엄마로 돼 있는 거예요. 갑작스런 소식에 익산의 박종철 씨의 가족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희한하네. 마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애도 둘 있어요. 애가 하나 환자이다. 대체 어쩌다 두 박종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우린 제보자 종철 씨가 처음 출생신고를 한 경기도 양주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 출생신고를 하면은 대적된 분에 나중에 그 주민번호를 기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주민번호를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출생신고 당시 제보자 종철 씨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호족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군가 숫자를 잘못 적었고 이후 호적상에 적힌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걸 알게 된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781025 박종철 씨가 아닌 그와 생년월일이 비슷한 781015 박종철 씨의 주민번호로 잘못 변경해버린 겁니다.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곳과 과거의 호적, 즉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곳이 달라서 지금껏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데요. 답답한 건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곳이 어디에도 없단 사실입니다. 상황상 그 전북에 사시는 그분을 만나서 확인서를 써주고 그분의 신분증이 분명히 이 번호로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분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명백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왜 이를 바로잡는 건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돼야 하는지 종철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인이 혼자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개인이 하라는 거죠. 나라에서 책임 안 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건데 마지막 피해까지 뭐 개인이 보라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익산의 박종철 씨로부터 자신은 제보자 종철 씨 가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거 신경을 써요. 상속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친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설득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다음에 진술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는데요. 휴가를 마을회관에서 왔었어. 이러다가 들어와서 갔지. 동네가 다 안다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기가 동네가 다 알아. 이제는 40이 넘어 흰머리가 희끗 보이는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임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머니는 기가 막힙니다. 내 새끼를 내가 낳고 법적이 잘못해갖고 내 새끼를 내가 유전자 검사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 뭐 일단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해결됐으면 하고 또 기각당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제 이제 주민등록증대로 살게 판결이 났으면 일단은 어떻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수한 이는 있어도 책임지는 이는 없는 답답한 현실. 유령 아빠, 유령 아들이 돼버린 종철 씨는 언제쯤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의 실수로 꼬여버린 무고한 시민의 삶을 국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겁니까?